Gentle is the rain.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일산경찰서 청소년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이 학교 전담 경찰관 이상훈 형사입니다. 형사라니까 좀 겁신하실 텐데 제가 형사 업무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한 10년 넘게. 그래서 형사의 그 매력을 버리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서를 바꿨어요. 한번 이제 더 그만하고 좀 딴 거 한번 해보자. 주 원인이 저희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리고 큰애가 6학년이고 작은 애가 3학년이에요. 근데 이 큰애 눈빛이 점점 뭐 북한에서 노출들어오는 눈빛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여학생인데 막 그냥 쌀벌한 거예요. 그 눈빛이 레이저를 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거 아빠가 뭘 잘못했나? 저는 애하고 되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거의 아빠는 친구다.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빠하고 노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애가 6학년 돼서 좀 지나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얘가 아마 이게 6학년, 5학년 어머님 계실 거예요. 눈빛이 틀리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한번 알아볼까. 한번 애들한테 이 부모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것도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이 학교 전담경찰관 제도가 생겼고 작년에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일산에 학교 전담경찰관이 한 명이었어요. 작년에는 단 한 명. 학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일산에? 고양시에? 우리 일산경찰 담당이 94개입니다. 작년에 한 명에서 이걸 다 관리를 했을 때요. 난 기가 막혀가지고 그 직원이 이번에 인사 때 2월달에 술을 이빨에 먹고서 틀에 안 타서 다른 부서 보내달라고 애걸 붙고 그랬대요. 보내달라고 나 못하겠다고. 근데 그 팀장님이 좀만 참아라. 인원 부방된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해서 한 4명이 부방이 됐어요. 총 4명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인당 4명이다 보니까 그래도 24개예요. 그래도 초등학교 제가 11개를 맡고 있고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오고 싶어요. 와서 진짜 학생들을 막 학교 지도도 하고 애들이 오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막 자만 뜯어요. 막 옷을 막 멋있다고 하고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옷도 막 벗어가지고 한번 입어보라고 막 시킨 적도 많았어요. 남학생들 한번 입어봐라 하고서 옷도 벗어줄 때 있고 막 한데 중학교 때문에 초등학교 솔직히 오기 힘듭니다. 그 6개 학교가 담당하는데 매일도 못 가요. 근데 위에서는 매일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못 가요 절대. 하도 중학교가 일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일도 많이 발생이 돼요. 우리 일산에서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거 발설만 안 할 뿐이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주. 저도 지금 이 학교 전담한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강의 나올 줄은 꿈에 생각 안 했습니다. 아마 이 강의하면 제가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큰 사건도 많아요. 너무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우리 어머니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3월달부터 5월달까지 6월달까지 학생들 강의를 계속했어요. 범죄 예방 교육을 계속 시켜왔습니다. 시켜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범죄는 솔직히 이제 학생들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경찰관이 있다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고 될 수 있으면 이 복장을 입고서 애들한테 자꾸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찰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경찰에서 옛날에 그 조직폭력배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직폭력배에 다 숨어버려요. 야, 잠수타, 다 시골로 내려가 어디 가. 그러거든요. 저희가 여기 학교 전담에서 단속을 막 강화시키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학교폭력 며칠 전에도 장성중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애들 만나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들 괴롭히는 애 없냐? 학교폭력 당하는 애 없냐? 혹시 너희들 뭐 저거 하는 애 없냐?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되게 있었만 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학생들한테. 야, 어떠냐니까 요즘에 애들이 겁나서 애들 못 괴롭힌대요. 경찰한테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좀 많이 느껴요. 이 제목을 입고 내 학교 간다는 게 솔직히 더워요. 죽겠어요. 학생들
경찰 아저씨 안 더워요. 그걸 왜 입고 다녀요? 막 그래 애들이. 저도 덥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함으로 해서 애들이 안전하다, 안심했는데 어떤 여학생들은 중학교 여학생인데 아침에 우리 순찰차 파출소에서 나와서 등교지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걸 보면서 애들이 옛날에는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경찰 보면. 지금은 경찰을 보면 안심이 된대요. 학교 등교길에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시대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범죄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친숙하게 이렇게 포드리포순에서 여의도에서 여의도가 아니라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했었고, 이번 경기 케이블 두드림잡에서 방송했는데 경찰 직업 소개할 때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자,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도입 후와 도입 전후가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학교 폭력 신고가 365% 상승했어요. 아니, 학교 전담 경찰관이 뭐라고 갑자기 생기니까 신고가 이렇게 그렇게 확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는데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학교 폭력. 저는 이걸 보고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저도 지금 1일째 신고 때문에 너무 바빠요. 진짜 여기 강의 나올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되게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경찰하면 신고하기도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그죠? 예? 옆에서 괴롭히고 뚜렷 패고 뭘 하고 한 말에 그냥 경찰하면 부르기도 무서웠어요.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제가 옛날 파출소 근무했는데 타이어 펑크 났다고 그걸 또 신고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제가 해드렸어요. 예, 수리해드렸어. 자, 그만큼 경찰이 되게 다정하게 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것도 봤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강의 나갈 때마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신고해라. 꼭 신고해줘라. 네가 옆에서 애가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꼭 신고를 해줘라.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하라고 해요. 자, 학교폭력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뭘로? 학생들이 신고하는 의식만 있다면 절대 못 괴롭혀요. 안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못 괴롭혀요. 만약에 그 가해자는 분명히 학교에서 응징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안 하면 저희가 해요.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합니다. 제가 그냥 강력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 정신을 애들한테 계속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 강의하면서 이따가 제가 한 가지 그 자살할 학생의 유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걸 학생들한테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면서 그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고를 하라고. 네가 안 당하더라도 네 옆에 있는 친구가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신고 꼭 해주라고. 신고 정신만 있으면 무서워서 못 괴롭힙니다. 솔직히.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학교폭력 예방하는 가장 첫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폭력 360%의 상승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학생들도 이제 신고하는 것이 투쟁이 돼가지고 수시로 뭐 왕따도 당했다 그런 것도 신고를 다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예? 그리고 누가 괴롭혔다 뭐 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신고해요. 정말 일이 폭주가 됐어요 아주.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 117 신고가 들어오면 대다수는 학교로 통지가 돼서 학교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긴급한 거, 정말 위험한 거 이런 거는 경찰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우리 경찰은 솔직히 이게 더 많아졌어요. 너무 사소한 일인데도 그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따 부분도 경찰에 나서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요즘에 그 신문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봤죠? 웃음이 나오죠? 피자클럽이에요, 피자클럽. 클럽 이름 못 참아. 우리 여학생들. 이걸 그 학교 전담관들이 같이 그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검거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역삼연합회. 서울 애들은 좀 이름도 좀 특이한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예요. 어머니의 남자친구인데 2년 넘게 성폭력을 했어요. 이런 일을 또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물론 이 사람은
처벌을 했고, 형사 처벌을 했고, 아이는 보호소로 인기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친아빠가 친딸을 갖다가 성폭행 사건도 일산에 있습니다. 발생이 됐어요, 몇 번. 아주 웃긴 사건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입 다물지 못할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연당 경찰관들은 현재 범죄 예방 강의를 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이 제목을 읽고서 학생들한테 때로는 겁수를 주면서 때로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면서 이것은 범죄다. 너희들이 모르지만 이것은 범죄라고 예방 그런 범죄에 대해서 애들이 모르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강의를 했습니다. 1학년도 했고 2학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강의를 활동을 우리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경이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순찰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못하고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복도를 순찰을 해봤어요. 학생들 선생님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도를 경찰이 그냥 순찰 도는 게, 이거 옛날 같았으면 경찰은 학교에 가려면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줄 아세요? 애걸복걸해요. 제발 나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아예 학교에 하루 종일 있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특히 중학교는, 선생님들은. 애걸복걸해요. 제가 한번 복도를 학생들 선생님과 같이 한번 제복을 입고서 저는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봤는데 애들이 수업에 여쭈하는 것보다 저를 보더라고요. 다 눈동자가 지나가면서 다 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한 바퀴 다 돌고서 교무실에 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면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맙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간 다음에 애들이 학습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주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학교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다른 학교가 가야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한 실제입니다. 아마 어머니, 아버지들 한번 애들 수업 시간에 학교 공개 수업 말고 한번 가보세요. 살짝 한번. 정말 가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봤던 그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에 우리 조윤아 선생님이 던진 그 분필 하나로도 학교 그 반 분위기가 쫙 조성됐잖아요. 그죠? 분필 하나로도. 지금 한 3분의 1은 다 엎어져 있어요. 그거를 제지를 못해요. 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따가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있는 데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을 해요. 중학교 학생들이 특히.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얘들 좀 교육시켜달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주 따끔하게 하면서 이틀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데요. 자, 이런 상담 활동과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상담과 치유를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지만 경찰관이 제보 있고 자기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지금 드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담당이 돼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더라고요. 어떡하니까 바로 어머님들이 어디예요? 심학산. 정말 다 아시네. 여기 심학산밖에 없죠? 예, 심학산 정상 위입니다. 정자인데요. 여기 중학생 2명이에요. 학교에서 요청했어요. 얘네들은 수시로 절도, 자전거, 스마트폰, 돈 절도하는 학생들이에요. 가출하는 학생들이에요. 어김없이 봄 되면 봄바람 타고서 항상 가출하는 학생들이에요. 남학생들이. 얘네들을 선도해달라고 학교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얘네들을 데리고서 저와 같이 저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왕 사냥하는 거 애들한테 너 강아지와 같이 사냥 한번 갈래? 그때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를 키우는 강아지 같이 데리고 갔어요. 네. 이 학생들 참 착해요. 저하고 있으면 착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 한번 집에 들어가는 게 새벽 2시에 보통 1시, 2시. 그리고서 가출을 해요. 또 아예 이왕 노는 거 계속 놀자. 가출해버려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또
걸어가기 귀찮으면 그 자전거 쓰고 훔쳐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저하고 약속을 해서 절대 이러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드림 프로젝트 하면서 호수공원도 한 바퀴 돌면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많이 했고, 너희 가정관계 여러 가지 다 들어봤고, 같이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또 여기 요가도 갔어요. 요가 고양지청 청소년 선도위원이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명상의 시간을 갖고 학생들과 명상하는 법과 요가의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로점을 봐줘요. 타로점이 뭔지 아시죠? 예, 너희한테 한번 너희가 원하는 걸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면 카드를 하나 짚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 그 짚은 거에 대해서 애한테 아주 발전적으로, 그래 너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정말 자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운명이 있구나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공짜로 하다 요즘 돈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한 번은 그 파바로티 영화 보셨어요? 제가 그 학생들하고, 얘네들은 3기고 1기 학생들하고 한번 봤어요. 그 영화를. 1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명은 자퇴생이에요. 자퇴생인데 얘는 한 번 가출하면 5개월을 가출해요. 기가 막히죠? 5개월. 얘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현재 재판 중입니다. 왜 5개월인데 어떻게 했냐? 쉽게 얘기하면 얘는 5개월 동안 집 나가면 돈이 없잖아요. 예? 얘 그 돈벌이 장소가 웨스턴동과 라페스타예요. 키도 한 180 넘어요. 얘. 딱 봐가지고 중학생들 오면 다 자기 밥이래. 야 따라와. 이 말 한마디면 따라온다는 거야. 애들이. 예? 그러고서 삥 뜨는 거예요. 삥 뜨는 게 50회 경찰에 걸린 게. 근데 실제로 한 150회 될 거예요. 아마. 경찰에 진술하는 게 50회면.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찜질방, 잠자는 곳이 찜질방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더 오잖아요. 어른들 잠잘 때 들으려고 하는 거, 올려다는 거. 그거를 훔쳐가는 거야. 그걸 훔쳐가다가 잡혔어요, 우리한테.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붙잡혀온 거야. 근데 걔를 제가 선도를 했어요. 이미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선도를 했어요. 근데 얘는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만, 얘가 물론 잘못을 했죠. 잘못했고 했지만 아버지의 구토가 너무 심했다는 거야.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아버지의 폭력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걔하고 또 한 명은 세상에 중학교 3학년인데 서울에서 버스를 훔쳐가지고 그걸 끌고서 여기 일산까지 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참 기가 막혀요. 근데 그놈은 자기가 어떤 열쇠도 딸 수가 있대요. 선생님 뭐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다른 방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몇 가지만 가르쳐 드려야지. 들었어요. 한번 잘 알더라고요. 정말 잘 알아요. 걔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그냥 이혼한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의 폭력이 되게 심했대 전에. 그때부터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물론 잘못해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심한 폭력이 되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남학생들은 솔직히 중학교 한 2학년만 되면 머리가 커요. 솔직히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덤벼요 솔직히. 거의 그 정도가 돼요 남자들은. 이 중학교 2학년만.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마 이거 진짜 한번 맞짱 한번 뜰까 막 그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게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서 1시간 반 동안 호수공원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면서 그런 얘기도 듣고,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설명도 듣고, 마음을 먼저 열기 위해서 얘네들 와서 야 주차장 가서 담배 피자고 내가 담배도 줬어요. 그러니까 얘들 놀라는 거야. 형사님이 왜 저를 담배를 줘요? 야 표현만 같이 피자고 해서. 전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는데 일단 애들이 저를 믿기끔 해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애들이 저희 말을 잘 듣고 어떤 접근력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파바로티 영화를 같이 보러 갔어요. 그 문제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파바로티 영화가 뭐냐 하면 선생님이 스타킹에 나온 그 김호곤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성악가로 대성공을 했는데, 걔가 조직폭력배였어요. 완전히 문신 막 있고 막. 근데 선생님이 걔를 그 성악을 되게 잘하는 걸 보고서 걔를 가르치고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럽에서 막 하고, 스타킹에서 걔 나올 때 저도 막 눈물이 막 글썽거렸어요.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애들이 참 그걸 보면서 감명 깊게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또 잡혀왔어요. 또 사건도 있어가지고 그 훔친 놈은, 예? 그 버스 훔친 놈은 또 사건에다가 또 들어왔지만 또 한 명, 고등학교 2학년 놈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이 형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놈 3놈을 잡아놨다 해서 왜 잡아놔? 이러니까 이놈들이 자전거 훔치려고 하는 거 저한테 걸려가지고요 제가 잡아놨으니 빨리 오세요 그런 거예요. 가봤어요. 갔더니만 남자의 3명이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야 웃기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자전거 훔치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자기가 다 훔치려고 했을 때.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형사님 제가 자전거 수없이 훔쳐봤거든요. 애들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요즘에도 애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어떤 애 자기가 훔치려고 어느 학교 누가 훔치려고 했는데 걔가 자기가 적발을 해가지고 못하게 제재시켰다 저한테 몇 명 얘기를 해줘요. 지금도. 아주 지금은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고양시에서 문제아들 있으면 얘가 다 라인이 돼요. 누가 가출했다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야, 걔 어떻게 찾아내요 빨리. 예, 형사님. 지가 아는 모든 라인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아주 훌륭한 저의 그 조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드림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물론 이틀 시간밖에 없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얘들과 붙여서 하길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진짜 하고 싶어요. 애들 변하는 과정을 보고 이 이틀이 부족하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주면 정말 잘 얘들을 사람답게 만들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인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참 계속 막 밀려오는데 수용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지? 자, 여기까지 했고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한번 시청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올해 3월달에도 대구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어머니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자살하는 학생 그것은 내용들은 유서에 그 학생이 죽기 전에 쓴 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아니까 안고 한참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가 나요. 알고는 안 돼. 내 삶이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 이 동영상에 본 것처럼 어떤 그 자살한 부모의 눈물이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엄마는 어땠을까요? 얘가 자살했을 때. 그리고 왜 엄마는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부모가 알 수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학생도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옷이 찢어졌었고 애가 학교 가기 싫어했었고 돈이 주면 돈이 어디다 썼는지 답을 못했어요. 그걸 엄마가 알았어요. 부모가 알았는데 더 깊이 안 들어갔어요. 아까 집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봤죠? 학생들 그 자살하기 직전 이 대구 중학생은 자기 아파트 23층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1층에서부터 2,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얘가?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친한 친구 2명한테 왕따를 당하고 그 2명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유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유서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 오늘 못 들어와서 미안해. 아빠한테도 누나한테도 미안해. 가족들이 이 종이를 볼 때쯤이면 내가 죽고 나서일 거야. 미안하다고 직접 말로 전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아마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겠지. 엄마, 아빠, 누나 내가 이렇게 못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구타당한 괴롭힘 당한 장소가 화장실과 CCTV 안달리는 사각지대에서 괴롭힘 당했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괴롭힘 당한 거예요. 3년 동안 괴롭힘 당한 자기를 괴롭힌 학생은 어느 학교 누구누구다 이름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폭력, 금품같이 언어폭력, 이런 물리적 폭력 이런 걸 당했다고 하고 또 죽기 전에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CCTV를 더 좋은 걸 설치 좀 해달라. 사각지대 설치 안 돼 있는데 판매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집에서 말고 옥상에서 마지막 쓴 거예요. 옥상에서 죽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옥상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눈물이 보여. 하지만 사랑해.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 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저는 이걸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읽혀주고 있어요. 이 대구 경상고등학교는 학생 인원수가 얼마 안 됩니다. 아마 이 학교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가해자가 총 7명이 나왔어요. 우리 경찰 수사하면서. 피해자가 8명이 나왔어요. 근데 피해자가 8명이 아니에요. 한 50명은 될 거예요. 실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게 8명이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학생한테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머님들 자기 자녀가 그 사건 안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해자나 피해자. 만약에 이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중학교에서 만약에 폭력이 일어났다. 내 자녀는 거기에 해당이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저도 장담을 못하는 뜻이에요. 그거는. 물론 가해자 2명은 구속이 됐어요. 소년원에 갔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구속이 됐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년원 동영상을 꼭 보여줘요. 청성교도소, 김천에 있는 소년원 교도소가 나온 거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가해자가 갖고 쓴 거라 여기다 하고 거기 나온 인터뷰 하면 한 10년 남은 애들이 막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애들한테 겁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뭐냐, 내가 만약에 그 담당 경찰이었으면 나는 그 학교 학생들 걔와 같이 같은 반 전체 학생들을 갖다가 방조범을 형사 입건을 하겠다. 잘못된 거다 저거는. 친구들은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아무리 CCTV 10개, 20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각지대 화장실에서 발생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누가 괴롭힌다고 있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왜 학교에 안 나오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모른 채 했냐. 왜 그를 선생님이나 경찰한테 부모한테 얘기 안 해줬냐. 아무도.
한 명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과연 제가 자살했을까? 만약에 그런 사실을 선생이나 경찰이나 누군가 알았다면, 어른들이 알았다면 바로 직감적인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방주범이다 하고서 제가 학생들을 호통치고 아주 혼냅니다. 그러지 말라고 애들한테.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자, 우리 학생들 투정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자, 봤지? 아까 집에 그 학생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뛰어서 올라간 게 아니야. 목말라서 물 달랄까? 이 물이 어떤 물일까? 그거 물어봐요, 제가. 어떤 물일까요? 어떤 학생은 눈물, 뭐 생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맞춰요, 이거를.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인가, 관심.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줬다면 그 학생이 자살 안 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거예요, 다들. 애들한테 내 자식만 생각하니까 남의 괴롭힘 당해도 너만 괜찮으면 돼. 그런 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애들도 무시한 거예요. 그런 걸 고치기 위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애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신고하라고. 117로 신고하라고. 너희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너희가 봤으면 네 친구가 괴롭힘당하고 있으면 신고하라고.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그게 바로 너희들이 친구고 우정이고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과 학교 바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 바로 폭행상해, 성폭력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해당이 되면 다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사법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사법 처리할 수 있다는 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학교에서마다 이 따돌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24개 학교를 왔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저는 다 자치위원이에요. 어느 학교마다. 제가 결정하고 같이 그 협의를 보고, 이 학교에서 물론 제가 자치위원회에 현재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위원회 왕따가 나 있다고 신고돼서 자치위원회 회부되는 게 고등학교에서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초등학교도 다 있어요. 참, 여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학생한테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부분은 다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이버 문제는 우리 어머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우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를 지운 상태에서 욕이라든지 음란한 사진이나 이런 걸 반복적으로 보내는 걸 검거해달라고 저희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요걸 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는 대한민국 저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자, 이게 뭘까요? 뭐 같아 보여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음 버튼을 제가 누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하고 계시죠, 어머님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만 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의하겠습니까? 이게 좋은 거를. 자, 카카오스토리는 제가 찾아봤어요. 친구들과 일상을 담은 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서비스예요. 되게 좋은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마다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 안 되는 학교 없습니다. 아마 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 크게 확대만 안 됐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다 골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다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아이를 휴대폰을 해서 다른 애들 걸 제가 들어가 봤어요.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목이 잘린 사진, 여학생 거기에 올려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올렸어요. 누가 올린지 모르고 이름도 처음 본 사람이 올린 거예요. 이런 사진들이 올라가 있어요. 또 음란 사진 올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5학년 여학생한테 음란 사진 올려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된 학교가 있어요. 또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사진을 잘라서 얼굴을 딱 붙여가지고 한 것처럼 행동해서 카세트에다 올려요. 그래서 단체로 학생들이 댓글 달고 왕따시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마다 이게 안 발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키우시죠? 어머니들 애들 휴대폰 확인해 보신 엄마들 있으세요? 카카오스에 들어가 보신 엄마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자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카카오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다. 아주 훌륭한 어머니들이십니다. 진짜. 저도 자녀가 있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집에 철칙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들어오고 집에 오면 무조건 애들 휴대폰은 엄마의 화장대 위에 올려 있어야 돼요. 안방. 철칙이에요. 이거 어긋나면 엄마가 용납 안 하고 아주 혼내요. 그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당연해요. 무조건 올라와요. 애들 학교면 무조건 휴대폰 딱 올라와 있어야 돼. 그리고 애들 자면 엄마가 그거를 확인을 해요. 카카오스토어에 꼭 들어서 보세요. 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누가 만나고 있고 어떻고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반스 회장이에요. 근데 되게 참 열심히 하고 잘해. 저거 봐도 제 딸이지만. 근데 카스를 올렸는데 학기 초에는 댓글이 막 한 10명씩 붙은 거예요. 근데 한 3주 전에는 애가 뭘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애들이 안 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있나 하고 저는 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보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힘들어한대요. 요즘에. 은딸하고 있더라고요. 네? 애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왕따라는 걸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한 3주 전에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댓글을 안 달고 이것은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 와이프가 저거 되게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얘를 되게 잘 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가 자치위원회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왕따 돼가지고 자치위원회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쪽에 애가 왕따 시켜가지고 우리 애가 있으면 저한테 저랑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걔만 왕따 시켰나요? 아니죠. 더 많은 애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피해자인데 8명 왕따 시켰다고 자치위원회 회부가 됐어. 그럼 8명 다 타 학교에다 전화시켜야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저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서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공감을 했어요. 뭐냐? 우리 애를 강하게 키우자. 강하게 키우자. 자, 저도 경찰 조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왕따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자, 어머님도 동네 친구분도 있고 다 모임 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왕따 안 당하는 적이 많이 없겠죠. 하지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예, 있어요. 저희 애가 2명이에요. 근데 3학년짜리 애가 있습니다. 얘는 저를 똑같이 닮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거의 혼자 지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놀 게 없으니까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막 연필을 깎아가지고 약박도 만들고 막 구리를 망치듯 장난감이 없어가지고요. 사주시질 않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다 손으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놀았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그렇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는 왕따 안 당하냐? 물어봤어요. 그때만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왕따 나 생활이야. 아빠 왜 그래? 나 원래 왕따였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왕따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래. 그게 그냥 별로 신경 안 쓴대. 그냥 친구 한 명만 쓰면 된대. 둘도 필요 없대. 한 명. 그래서 야 네가 맞다. 그래서 큰애한테 얘기했어요. 분명히 저게 맞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혼자서 할 게 많고
누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건 네가 이겨내고 인내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그걸 많은 말을 통해서 또 엄마가 수시로 대화를 했어요. 걔하고. 그리고 내 와이프한테 항상 쟤를 계속 지켜보고 항상 얘기를 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잘 때도 둘이서 같이 자고 이게 힘든 걸 계속 하라. 그리고 와이프가 요즘에는 어느 날 문방구에 가서 예쁜 노트 2개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 애한테 엄마가 먼저 편지 쓰는 거야. 앞장에다가 편지 쓰면 뒷장에다 애가 그 답글을 또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거를 전달하는 거야.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저희 와이프가 참 훌륭해요, 저보다. 왜냐하면 와이프는 그때 웨스턴돔에 가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10,000원에 책을 5권 산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저 책을 꼭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줬더니만 책을 산 게 다 애 가르치는 교육계획에 관련된 책만 5권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깨우쳐야 돼요.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제가 갈 때 제일 한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정말 가해자 내 애가 잘못이 없다. 내 애는 오죽했으면 우리 애가 때렸겠냐 쟤를. 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쪽에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치위원회에서. 그럼 전학 가야 돼요. 그거 전학할 일인가요, 솔직히? 좀만 합의하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자존심 좀 죽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애들끼리 합의가 됐고 애들끼리 서로 미안하다 잡다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꼭 부모들이 껴가지고 애가 전학 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주. 학교마다 그래요. 학교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가해자도 자기를 가해한 것은 가해 학생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고, 예? 피해자도 가해자 학생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가해자예요. 죄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말해 죄다 학교를 물고 늘어져요. 학교는 어떻게든지 중재를 서가지고 그 사안을 좋게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 좀 불쾌하다, 저쪽이 학교가 어느 한쪽 편만 든다. 그러면서 학교가 갖다고 소송을 진행하고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학생부 선생님이 정신병원 다니는 학교도 있고요. 학생부 선생님이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돼가지고 학부형한테 된 학생부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부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감들이 애걸복걸해요. 좀 해달라고. 이러니 교육이 되겠습니까? 학생부장 선생님이 교육이 되겠어요? 자, 옛날에 학생부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실 거예요. 무서웠죠? 싸벌했죠? 학생부 가는 거 되게 겁먹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학생부 선생님들이 애들 지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머님들? 그러셨어요? 저는 같이 지도해봐서 압니다. 학생! 야, 너희 너무 붙어 다닌다, 야. 좀 떨어져라, 야. 너 이렇게 붙어 다니면 안 돼. 애 난다, 애나. 야, 너 치마 너무 짧잖아. 좀만, 야, 벗겨줘. 누가 봐. 제가 좀 입고 다녀. 야, 너 요즘에 학교 왜 안 나오냐. 좀 나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느 학교마다 학생부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말이 필요 없었죠? 몽디하는 다 끝났잖아요, 모든 게. 그죠? 지금은 못해요. 학생인권조인가 뭐 그거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못해요. 선생님들이 학교 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았어요. 저게 지도가 될까 봐요. 애들이 그 선생님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네 알겠어 하고서 웃으면서 가 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똑같은 행동은 야 참 기가 막히고 나는 걸 많이 느끼고 다니다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저걸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되게 친근하고 되게 좋죠. 그게 좋은가요? 그렇게 바라시나요? 네? 학생장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학부모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서워서 걔 수습했다 바로 112 신고 들어와요. 네? 선생님들이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제가 다음 바로 강의할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드림 프로젝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가장 행복한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답이 뭘까요?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선물 받고 싶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답이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참 이거 보고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가족들이 왜 저런 말 할까? 학생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과 부모,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폭력 예방은 분명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00%.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신고하는 정신이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 관심이다, 관심. 이 관심도 부모님과 친구, 선생님, 사회, 그냥 보통 관심이 아닌 그 애정 어린 관심만 있으면 좀 더 깊게 관찰을 하고 그렇다면 충분히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어머님들 관심을 한번 더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권침해 행위예요. 최근 학교 폭력이 잇따르면서 교사와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데다 교사의 권위까지 떨어지면서 학생 지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1년 반 동안 친구들의 집단 폭행에 시달렸던 20살 김모군. 친구들이 무서워 전학을 시도했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결국 자퇴를 하고 다음해 다른 학교로 재입학해야 했습니다. 내신에 유리한 학교로 옮기는 것 등을 우려해 고등학생의 전학은 교육청 지침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그때 전학이 안 된다 해서 자퇴를 하고 겨우 복학을 했는데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게다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타이르거나 야단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나무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에 조롱까지 이어집니다. 말을 안 들어도 규정상 체벌을 할 수 없는 상황. 학생에게 벌을 주거나 정학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학부모의 항의를 받기 일쑤입니다. 왜 전학을 가야 되는 거야? 또 그 학부모들은 전학 안 가고 뻗치게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그럴 때는 정말 싫죠. 나 이렇게 하려고 학교 선생님이 된 거 아닌데. 특히 학교 폭력의 경우 괜히 나섰다가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본인 평점이 나빠질까봐 보고조차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가 학칙을 바꿀 수 있고 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징계권 강화가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교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면서 학교 폭력에 대처할 의지도 꺾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봤듯이 저게 아까쯤에 내가 왜 교사가 됐냐 이런 말 하시죠. 저게 실제로 우리 일상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있어요. 예? 학생부 선생님이 자 애들 방학 때만 자기가 한다는 거야. 방학 때는. 방학이 없으면 학교 못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체육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가지만 해도 어느 정도 여선생님 힘이 좀 권한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하지만 중학교만 가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 예쁜 여선생님이 때리면 한 대 더 맞고 싶었어요. 더 맞고 싶었어요. 남학생들 그래요, 솔직히. 아, 어떻게 저 선생님이 나를 더 때려줄까? 그게 남학생들이에요. 그게 남학생들이에요. 더 때려줄까 하는. 솔직히 선생님, 여자 선생님 때맞자 뭐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 게 남자들이 저거거든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남자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느 통제가 돼요. 그래도 그나마 여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수업 분위기 너무 전 보면서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애들이 책상 위에다 책상을 또 올려놓고 그 위에서 앉아서 수업 받고 있어요. 보셨어요? 사상에 가세요? 예?
그리고 어떤 애가 창문 일어서서 창문 바깥만 보고 있어. 방마다 다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또 대부분이 자고 있어. 많은 학생이 잠자고 있어요. 뭐 어떤 여학생들은 뭐 거울 보나 정신이 없어. 수업 시간에 거울 보느라고. 기가 막힌 일을 봤습니다. 어느 학교 아들만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제가 강의하고 끝나니까 미니스커트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미니스커트를. 근데 요만해 미니스커트가 크기가.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학교 학생 1m 64cm 키를 갖고 있는 여학생이 이걸 입고 와서 자기가 벗겨버렸대요. 그러면서 추리 입혀버렸대요. 자, 중학교 학생들이면 여학생이 그렇게 입고서 남학생이 옆에 앉아있으면 남학생은 솔직히 그 나이면 저도 알지만 중학교 1, 2, 3학년 때면 가장 성기능이 활발할 때예요. 솔직히. 여학생들 되면 바로 성기능이 작동합니다, 진짜. 그러니 남학생들 공부할 수 있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딸 둔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 꼭 속바지 챙겨서 입혀 보내라, 애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갖고 왔어요. 한 3가지 갖고 왔어. 하나가 고데기예요. 전기 고데기. 이걸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눈 좀 만드는 거야. 돌아가면서. 예? 그걸 거울하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한번 학부형님들 한번 고등학교나 중학교 입구 앞에 가서 아이들 학교 갈 때 아니면 나올 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애들이 어떻게 하고 나오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막고 있나 안 막고 있나 보세요. 못 막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교육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 힘이 없기 때문에. 학생 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10년도에 2226건의 교권 침해가 교육부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7971건이 갑자기 또 이렇게 축 늘었어요. 예? 이렇게 늘었어요, 갑자기요. 또 올해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 제주도에서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여교사가 이를 말려고 온 다른 교사에게 A씨는 아이가 옷을 속여먹은 것 같다는 교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이 머리채를 잡고 상해를 입혔어요. 얘가 오줌 싼 거는 너 때문이야 하고서 수업 중에 여자 선생님이 머리채를 잡고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 학부형 경찰에 신고돼서 구속영장에 청구가 됐습니다. 또 이것도 올해 발생된 사건이에요. 학부모 김모 씨는 자신의 아내 친척들과 함께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거기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학교를. 근데 제가 비디오도 촬영이 됐어요. 봤어요. 떡대 같은 남자들 5명이 가는 거야. 삼촌들이라고 하면서. 조폭인가 봐요 아마. 에? 그 엄마가 조폭의 부인인가 봐. 교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난동 부리니까 교관 선생님이 교장실로 옮겼어요. 그때만 교사 박씨를 담임선생님 부르더니만 문을 꿇게 했어 거기서. 그리고 화분으로 때리고 교기로 눈을 찌르고 많이 행동을 했어요. 그것도 누가 아니라 그 학부형 엄마가 그 선생님한테 같이 데리고 온 그 삼촌들 그 뒤를 믿고서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여기도. 자, 이걸 보면서 과연 자 우리 어머님들 학교 집에서 한번 주말에 애들 잘 돌보고 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한시도 걔 뭐 하는 거 다 지켜보고 계신가요? 자신 있습니까? 없죠. 하루 종일 우리가 우리 애를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과 우리 부모, 아버지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도 나와 계시고 또 아버지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힘이 없어요. 무서워요. 이제 학부형들이 무서워. 그럼 과연 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학생부 선생님들도 힘들어서 애들 웬만해서는 통제 못해요. 지금 중학교 가면 실질적으로 학생부 선생님들이 저를 애원해요. 경찰에 좀 매일 와 있어라. 왜 미국은 한 학교마다 경찰 한 명씩 있는데 왜 한국은 없냐. 이거 제가 교육부에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아직도요. 예? 대한민국은 힘들어요. 여기 고양시
경찰 치안 비율 1대 1000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여건이 안 좋아요. 왜냐? 인구 증가에 비해서 경찰 증가요? 쉽게 못 늘려요. 그래서 2015년에 이산 소경찰 등기만 1대 500이 될 거야 아마. 학교 저희가 지금 1대 혼자서 24개 학교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 혼자서 94개 했는데 올해 좀 많이 줄었지만 정말 못해요 다. 하지만 저 초등학교도 못 와요. 중학교도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중학교 사고 많아요. 저 지금 117 사고 막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러 다녀야 돼요.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바빠요. 자,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년 올레 사이트에 제 아이디가 학교 이데아예요. 학교 이데아. 학교 이데아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학교가 우리 이상적인 이데아가 과연 뭘까? 학교 이데아가 뭘 것 같아요? 그 이데아는 학교와 학교 애들 아끼는 게 학교 이데아예요. 예? 누구도 터치 않고 모든 것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경찰도 필요 없고 학부모도 필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학생이 이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학교 교육입니다. 맞죠? 더 좋은 교육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툭하면 학교에서 어머니들 불러댈 거예요. 뭐 하는 건다. 어느 학교 가니까 보람 교사라고 있죠. 점심시간에 어머니들 가서 이렇게 숫자 도시는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가서 어느 이 엄마 2명이서 학교 그 보람에서 복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수업 시작 중에 울렸어요. 울렸는데 여학생들이 체육 시간인 것 같은데 체육복을 다 들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탈의실에 여학생들이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안 들어가지?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빨리 체육 시간 가야지 했더니 얘네들이 하는 말이 탈의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서 학부형이 열어봤더니만 거기에 그 학교 남자애 짱하고 여학생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 등교하고 학교할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팔짱 끼고 무슨 우리 대학교 다니는 CC클럽처럼 CC처럼 더 진하게 다니는 학생들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또 이게 또 다른 말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성중학교 가보니까 저 놀랐어요. 애들이 1학년, 2학년 여학생들이 다 반바지 입었더라고요. 반바지 입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만 그 학교는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반바지로. 반바지 여기까지 하는데 그걸 또 접었어요. 여학생들은.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래서 오늘 제 카페에다 올렸어요. 짧은 치마보다 짧은 반바지가 더 안전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그래요. 모든 교육을 우리 어머님들이 나가서 우리 자녀들 중학교 가면 학생부나 학생위에도 얘기하세요. 반바지로 하자고 무조건. 치마 못 입게 하자고. 기가 막히면 기가 막혀요. 제가 선도위원회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경찰서에 왔어요. 왔는데 얘 문제 학생이에요. 양언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양언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어머님들 모르실 거예요. 양언이는 양공주가 아니에요. 양공주는 무슨 뭐 옛날 이태원이나 이래서 그게 아니고 양언니는 남학생들의 그 깡패 같은 남학생들 짱 있잖아요. 얘들의 친구나 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생일날이면 그 여학생들이 갖다 바쳐 그냥. 나 오늘 생일이야 이 말 한마디면 그 학교 학생들이 갖다 선물 바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게 양언이에요. 그 힘이 뒤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 학생이 저한테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떻게 오고 온 줄 아세요? 와이스 2개는 다 단추 풀었어. 예? 풀었어. 중학교 3학년 애가 가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가슴 어떻게 모았나봐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또 난 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하고 학교로 와요. 예? 이렇게 하고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은 우리 어머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내용이에요. 예? 과연 우리 교직의 학교의 이데아가 학교가 어떻게까지 발전이 돼야 될지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 힘이 없어지고 포기 상태가 돼야 되는지 분명히 선생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를 못 참아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를 간섭하고 참견하고
무슨 교장보다 더 높아요. 선생님 학부형들이. 그죠? 뭐 시대가 발전이 됐으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거 다 치지만 좀 선생님들한테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탁은 힘을 주셔야 돼요. 믿고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학교를 믿으시고 내 애가 최고가 아니고 내 애가 잘못했다는 것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 저 할 말 너무 많아요. 계속 뭐 선생님이 뒤에서 지금 시간 다 떨어지고 빨리 끝나라고 하는데 이 말이 한마디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애들 가르치면서 꼭 얘기하는 게 나한테 지도를 받을 학생들은 약속 한번 하자. 뭐냐? 너희가 당장 바뀔 수는 없다. 하지만 나하고 온 뒤로부터는 예의 범절을 지키자. 그걸 확실하게 배우고 가자. 그걸 꼭 가르쳐요. 예의 범절. 그러면 걔가 확실히 다른 모습이 딱 티가 나거든요. 예의 범절. 근데 우리 아이가 며칠 전에 현대백화점에 1,000원짜리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강의. 1,000원이래. 강의를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강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대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강사가 학부모님한테 자 어머님들 이 맛있는 음식을 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딱 그랬더니만 누구 것 같아요? 다 자식들이죠? 네, 다 자식들이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리고서 근데 우리 와이프는 남편이라고 얘기했대. 남편을 제일 먼저 주고 남편이 먼저 해야 된다고. 대다수가 다 애기를 먼저 주고 애들 먼저 해야 된다고. 나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다고 했어요. 저도 물론 약간의 권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권위적이기는 않거든요. 집에서 애들 거의 장난 수준이고 거의 우리 와이프가 저를 애 키우듯이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남자 자 그게 바로 예의거든요. 예절. 집에서 가장이에요. 제일 우스머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가 아니고 애가 먼저예요. 그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시키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정말 그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정말. 꼭 그것은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의고 예절이고 또 내가 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한 답변이 뭐다. 1번이 아버지, 2번이 엄마, 3번이 시어머니. 왜 시어머니일까요? 나 그래서 참 웃겼어. 왜 시어머니일까? 자, 그건 뭐냐면 애들이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어른들한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그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000원이 안 하고 한 10,000원 주고 와야 될 강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 강의자는 제가 다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만들고 이 글을 쓰려고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아이한테 포상이에요. 포상. 상이에요. 상으로 너는 오늘 엄마하고 단둘이서 살아. 저희 자녀가 둘 있다고 했죠. 거기서 상을 받은 애는 엄마가 단둘이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걔는 완전 의사스러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엄마하고 단둘이 있을 때, 자 우리는 학생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엄마보다 더 훌륭하고 더 편한 존재가 없어요. 아무리 아빠가 잘한다 해도 엄마보다는 못해요. 절대.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엄마와 같이 있을 때, 엄마와 같이 누워있을 때 가장 많은 말, 가장 자기가 하지 못했던 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오늘 밤엔 어머님들 자녀와 같이 단둘이서 한번 이 시간을 꼭 갖길 바래요. 그때 남편은 좀 어떻게 나와서 자라고 좀 하시고, 예? 다 큰 아들이 어떻게 되냐고 하시는데 좀 떨어져서 자면 되죠. 떨어져 자면서 요즘에 어떠니? 너 요즘에 뭐 친구들 누가 다 있니? 힘든 거 없었니? 선생님하고 어떠니?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서 걔가 말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저.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사건을 처리하고 저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100% 다 집에서 된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다 발생된 문제들이에요. 100%예요, 100%. 다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애들이 잘못된 것은.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자, 요거는 메모장 있으시면 꼭 기재하세요. 적으세요. 제가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일산 경찰서에서 만들었고, 여기는 학교에 전담한 경찰관들이 활동한 사진, 각 학교에서 발생한 일들, 그걸 다 글을 올리고 있고,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글 올리시면 꼭 제가 댓글 달아요. 꼭 회원 가입하셔서 한번 학교, 우리 일산에 있는 학교 학생들, 우리 경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고 접수도 다 받고 있고 각종 안내, 관련 법규, 또 선도 때 그런 행동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가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6.25 엊그제인가요? 그렇게 6.25 6월 25일 날 제가 하나 올렸어요. 뭐냐면 이군과 이후군인가 하는 그 학도병의 편지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우리 큰딸이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들었는데 너무 감명 깊었다고 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학도병이에요. 6.25 때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편지 썼는데 어머니 제 주인애가 목이 잘려 나갔어요. 팔이 잘려 나갔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면서 편지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저는 꼭 어머니한테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썼어요. 근데 그 학도병은 전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더라고요.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그 동영상을 이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도 혹시 꼭 필요하거나 이런 거 같이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글을 올려서 좋은 내용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끝마치겠습니다.